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평가팀장 강민성입니다.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함께하는 정시 지원전력 설명회 자연계열 2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이시, 건동홍숙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구성을 했고요. 아마 지금 수능 성적표를 받아본 학생들 가운데는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약간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학별 모집 요강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 분석에 따른 지원 전략,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정시 지원 핵심을 요약해 드릴 텐데요. 아마도 이 설명회를 듣고 나서 실제로 정시를 지원하기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변수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변수 가운데 처음에 우리가 세우고 확인했던 그 전략들을 나중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지원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 라고 하는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한 장으로 또는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제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중앙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숙명여대까지 총 8개의 대학의 모든 학과들을 대상학원 배치표를 기준으로 쭉 표준 점수로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는 굉장히 러프한, 즉 대략적인 점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대학에 합격할 때는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대학별 환산 점수에는 반영 비율이라든지 혹은 변환 표준 점수라든지 혹은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계산이 된 그 점수가 실제 저희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별 환산 점수는 대학별로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표준 점수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가는 출발점에 있는 점수입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점수로, 사실 이 점수를 우리가 알았을 때 비슷한 대학들,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는 대학들의 군들을 우리가 추릴 수가 있고, 그 군들 가운데 나에게 좀 더 강점을 가지는 대학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씩 다 모두 다 제가 언급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넘길 겁니다. 이 넘기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캡처해 두시고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저희 대학별 환산 점수하고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자신의 유불리를 좀 판단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좀 좋은데 건국대학교에서는 부족한 점수가 나온다, 뭐 이런 친구들도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대학별 환산 점수의 차이가 생기는 그 지점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장점이 발견된 그 지점에 강점을 가지는 다른 대학들의 전형 구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대학도 나한테 혹시 유리한 게 아닐까? 이 대학도 내가 지원 가능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시야도, 우리의 조합도, 우리의 전략도 한 단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숙명여자대학교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다 하나씩 불러드리지 못한 점은 사실 지금 물리적인 어떤 특성상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대학별 모집 요강 분석을 해볼 건데요. 대학별 모집 요강은 대학별 모집 인원과 주요 사항 그리고 과목별 반영 비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묶어서요,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학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은 어떨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각자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도대체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사실 그 번거로운 작업을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중앙대는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전년도는 501명에서 505명으로 4명 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설명회가 자연계열 설명회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모집 인원을 빼고 자연계열의 모집 인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늘었으면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요 사항으로는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 다군 분할 모집을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업보학과 이 나군에 인기학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학과를 다군으로 이동시킵니다. 사실 다군의 경쟁률과 충원율이 매우 높은 중앙대로서는 사실 인기학과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지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AI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학과는 가군에 신설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나, 다군을 분할 모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의 마지막 주요 변화로는 전공 개방 모집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열 모집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계열 모집하고 살짝 다른 부분이 뭐냐고 하냐면 이건 단과대별로 학과를 묶었습니다. 보통 계열이라고 하면 단과대들 묶는 건데 이 부분은 단과대별로 전공 개방이라고 해서 하나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나군의 공과대, 자연과학대의 전공 개방 모집을 실시하고요. 다군에는 창의 ICT 대학을 모집합니다. ICT. 앞서 우리가 표에서 보여드렸는 것도 굉장히 많은 학과 이름에서 ICT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요. ICT 자주 보는데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요거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학과로서 최근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에 속하지요. 근데 공교롭게 다군에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의 과목 반영 비율, 수능 과목의 반영 비율을 좀 살펴보는데요. 특이한 점으로는 이화여대보다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수학이 40% 그리고 과학이 35%입니다. 확실히 자연계 학생들 그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전형 구조죠. 두 번째, 영어 반영 비율입니다. 영어 반영 비율의 1등급과 2등급의 극간차는 2점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반영 방식 자체가 가산점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비율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실질 영향력이 줄어드는데요. 요 2점도 그렇게 큰 점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모집 인원은 255명으로 전년도보다 6명이 줄었습니다. 주요 사용으로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대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연쇄적인 효과로 연세대와 고려대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지요. 네, 그 영향력이 올해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계열별 통합 선발을 하고 자연계열은 140명, 근데 36명이 감소했네요. 근데 요거에 대비돼서요, AI 융합학부 인공지능 전공을 신설하고 2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연계열의 감소폭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사항은 사실 수학의 반영 비율이 지원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들과 약간 차이가 나고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목별 반영 비율을 좀 보시면 30%, 25%.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과학이 35%였는데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어 반영 방법 자체는 등급별 비율 반영하시고,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2점이라는 거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대학은 선호도가 비슷하다. 그리고 이 두 대학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비교 설명의 테마는 수능 과목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40% 수학을 반영하고 이대는 30% 반영해서 중앙대의 수학 반영 비율이 훨씬 크다. 이런 점이 있는데요. 요거 사례로 그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는 국어를 125점 맞았습니다. A라는 친구. 근데 수학을 139점으로 좀 더 잘 맞았네요. 그죠? 근데 B라는 학생은 130점 맞고 134점을 맞았습니다. 수학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친구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비교를 해보니 중대를 지원했을 때 776.89를 맞은 반면에 B라는 학생은 770.275가 됩니다. 두 학생 둘 다 표준 점수로만 보면 사실은 기계공학과에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환산 점수, 수학을 많이 반영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환산 점수의 차이가 생기고 한 사람은 안정이요, 한 사람은 소신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공 기준 점수가 771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환산 점수 공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목 간 난이도를 보정해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매년 수능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과목이 동일한 난이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어느 해는 국어가 어려울 수 있고 어느 해는 수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가 너무 어렵고 수학이 너무 쉽다, 혹은 반대로 수학 이렇게 과목 간 편차가 많이 나는 해라면 사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수학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수학이 너무 쉬워서 내 강점을 활용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 불이익을 이화여대는 개인의 표점에 그 과목 최고 표점을 나눠서 반영 비율을 곱하는 이런 대학별 환산 공식을 도입함으로써 과목 간 난이도를 보정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의 최고 표점이 149점이고요. 수학의 최고 표점이 147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학과 모집이냐 계열 모집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끌 건데요. 계열 모집의 특징은 뭐냐면 선발 인원이 많고 충원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과 모집의 특징은 선발 인원이 적고 학과별 점수 편차가 크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정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신 지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 지원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 계열 모집 특성상 모집 인원이 많다는 점, 그리고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보통 이 계열 모집을 하는 모든 학과의 중위값 이상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편차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이 계열 모집의 중위값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안정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열 모집을 좀 활용하셨으면 되겠고요. 반대입니다. 내가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학에 꼭 가야 되는데 이 점수가 약간 이 계열 모집의 평균 점수에 약간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기회는 학과 모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선발 인원은 적고 학과별 점수 편차가 크게 나는데요. 아마 비인기 학과의 소수 인원을 뽑는 학과더라도요, 상위권 학과, 인기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커트라인 점수가 비인기 학과나 혹은 학과 모집에서 선발하는 하위 학과에서 그 점수가 더 낮을 겁니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소신 지원의 카드로 학과 모집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집군의 특성을 파악한 것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 모집을 하죠. 근데 이화여대는 나군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원 조합별 그 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고요. 참고하실 게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가군의 충원율이 높고 합격성이 높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다 상향으로만 세 장의 카드를 쓰거나 혹은 안정으로만 세 장의 카드를 쓰지 않죠. 네. 그런다는 측면에서 사실 소신, 안정, 적정 이런 식으로 조합의 카드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럴 때 이런 군별 특성을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원 조합을 만들어낸다면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나군의 경쟁대학 대비 수학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잘 파악하시고 수학 점수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조금 더 합격이 용이할 수 있는 이대의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배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가군에는 이런 대학들이 쭉 있고요. 나군에도 이런 점수 분포에 따라서 이런 대학들의 분포들이 존재합니다. 다군에는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런 배치에 따라서 우리의 지원 전략들이 살짝 달라집니다. 지원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1안부터 5안까지 보통 상중하 전략 혹은 적정 전략, 소신 전략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나뉠 텐데요. 그 안들을 제가 한 5개 정도를 적어봤습니다. 물론 뭐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그라데이션에 따라서 색깔의 진한 정도에 따라서 안정 지원
뭐 이런 쪽에 좀 가깝다라는 느낌을 아시겠는데, 만약에 중앙대와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의 조합을 보일 것이냐, 예, 이거 한번 캡처 떠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 때문에 충원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는 상향 지원으로 성균관대 한양대를 쓸 것이고 적정 지원으로 중앙대와 이화여대를 쓸 건데, 어떤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 지원으로 중앙대 다군을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충원이 발생하고, 이런 충원은 우리의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의 그룹이 끝났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주자는 경희대입니다. 모집 인원이 531명에서 770명으로 239명이나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네. 아마도 그 이대의 줄어드는 비율과 대비되는 엄청난 인원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주요 사항으로는 가구는 서울 캠퍼스 모집하고요. 나구는 국제 캠퍼스를 모집합니다. 근데 이 대학은 이렇게 군별 특징들보다는 오히려 영어에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더 확인하실 부분들이 생깁니다. 1, 2등급의 격차가 8점이 되고요. 합격자가 대부분 다 1등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이 경희대는 특별한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미기 반영 비율이 35%, 과학의 반영 비율도 25%입니다. 영어 반영 방법이 여기서 보시면 등급별 환산 점수, 즉 비율 반영을 하는데 1등급과 2등급이 8점 차이가 나고 2등급과 3등급은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눈에 보이시죠? 요것들이 때문에 사실 경희대 합격자의 대부분은 다 1등급입니다. 혹은 3등급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5%의 1등급 비율 때문에 그 1등급인 학생들의 유리함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 혹시 2등급은 지원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8점 차를 극복하고 지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8점 차를 극복해야 될 정도의 국수탐의 다른 점수들을 맞아야 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감을 작용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점수를 맞은 학생들은요, 이렇게 굳이 경희대 영어 점수 차에 자신의 불리함을 안고 굳이 지원하지 않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중앙대와 이화여대 둘 다 영어의 반영 비율이 약간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학에 지원했을 때 좀 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 경향성에 따른 어떤 선택 경향이 나타나고, 그래서 경희대의 대부분 합격자들은 1, 2등급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입니다. 원래 모집 인원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329명이었는데 380명으로 소폭 정시 인원이 상승합니다. 예, 가군과 나군의 분할 모집을 하긴 하지만 나군이 주력군이고요. 이 대학의 특이사항은요, 앞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학들은 다들 전형이 하나였습니다. 정시 모집 그 군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자연결 1과 자연결 2를 나눠서 모집합니다. 사실 이 계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결 1에는 이 자연결 2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을 제외한 다른 학과들이 다 포집되어 있습니다. 건축학과, 도시공학 그리고 조경학을 자연결 2로 묶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전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통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확통 선택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연결 2라고 하는 녀석은 인문학적 소양을 조금 더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등급 점수는 250점을 만점으로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은 편은 아니겠죠? 우리가 앞서 경희대에서 8점 차이를 보고 나니 2점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반대로 경희대에 지원을 꺼려지는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 대안으로 서울시립대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모집 인원이 550명에서 669명으로 119명 늘어났습니다. 건국대도 사실은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가나다군 분할 모집을 합니다. 자연결 1과 자연결 2를 이렇게 나눠서 또 다른 전형 구조로 모집한다는 점에서 사실 시립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대학교도 시립대와 마찬가지로 영어 등급 환산 점수를 시립대와 마찬가지로 영어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학인데, 특이한 점은 올해 그 차이가 조금은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 2등급 차이가 0점이었는데요. 올해는 2점으로 좀 그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른 대학과 눈높이를 좀 맞추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은 편에 영어 등급간 점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자연계열 2에 어떤 학과가 해당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건축학부, 그리고 화장품공학, 줄기세포공학, 재생공학, 의생명공학 등등이 있는데 이런 학과들에서도요, 수학보다는 사실 과학의 비중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고 과학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그 유리함을 얻어가실 수 있는 계열이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학별 전형을 분석해 봤고요. 이제는 그 대학별 전형들 비교해 가면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과목 비율, 반영 비율의 차이가 사실 전형 간에 나타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요, 이렇게 수학 비율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수학을 잘 봤을 때와 못 봤을 때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서울시립대가 건국대가 그렇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영어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대학들이죠. 2, 3등급을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건국대 시립대에서 특히 영어를 반영을 적게 하니까 이 부분에서 좀 유리함이 있을 것 같고요. 내가 1등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우위를 살릴 수 있는 대학이 바로 경희대라는 점.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학들을 좀 분류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환산 점수 공식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도가 약간 떨어졌긴 했는데 서울시립대에서는 그 약간의 차이라도 보정을 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은 한번 대학별 환산 점수를 한번 돌려보시고 자신의 가능성 유무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등급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A라는 동일한 학생입니다. 동일한 학생인데 영어가 2등급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건대 산업공학과와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이 두 개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둘 다 386점인 지원 가능 기준 점수가 잡혀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A라는 학생은요, 387점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언뜻 보면 둘 다 지원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 영어 2등급은 사실은 이 표준 점수에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가 보통 지원 가능 점수라고 하는 거, 그걸 보고서도 제가 앞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텔스 점수인 영어가 계산되지 않은 점수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점수인 거죠. 한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영어는 대학의 기준 그 등급을 상정을 하고 애초에 그냥 국수탐탐만 모아서 점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점수 로직상 사실 영어 2등급이 되었을 때 유불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요겁니다. 건국대 산업공학과는 715.175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준 점수에 비해서 714.2라는 기준 점수에 비해서 점수가 남는 점수가 됩니다. 이 A라는 학생은. 그래서 안정 지원이 가능하고, 반대로 경희대를 지원하게 되면 소신 지원이 돼버립니다. 한 1점 정도가 부족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점수 차이입니다. 사실은 0.5점, 0.5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차이도 정시 합격에 있어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편차가 0.2점, 0.3점에서 갈린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주의가 요망되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충원율에 따른 지원 전략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가군에는 서울캠을 모집하고 나군에는 국제캠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서울캠이 충원율이 좀 더 높네요. 만약에 경희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내가 상향 지원한다, 소신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고려한 지원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굉장히 독특한 대학입니다. 비슷한 어떤 경향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충원율이 다른 대학들 비해서 건국대나 경희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거 전체 평균을 제가 조사한 거고요. 건국대의 평균 충원율이 88%, 경희대가 121%에 비해서 서울시립대는 60%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지원 전략, 지원 경향성, 그리고 소신이냐 안정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건국대는 군별 충원율의 차이가 매우 큰 대학입니다. 중앙대랑 약간 비슷한데요. 가구는 88%, 나구는 153%, 그리고 다구는 628%나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일 거고요. 이렇게 충원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군별 배치에 있습니다.
군별 배치는 사실은 이런 조합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게 지원 조합이 있습니다. 지원 조합은 캡처 떠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복해서 막 지원하는 어떤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충원도요. 이렇게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에서 이화여대, 중앙대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 다군의 중앙대에서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알겠죠?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요. 가군에 혹은 나군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이 다군을 안정 지원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나군의 건국대, 경희대, 시립대에는 중앙대를 그렇게 많이 충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333명에서 471명으로 138명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가나도군 분할 모집을 하고요. AI 융합학부인 인기학과를 다군에다 신설을 해놨네요.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는 확통과 과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확탐과 보통 사탐을 예상하는데요. 과탐이어야만 합니다. 네. 그렇지만 확통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영어 반영 점수는 적은 편입니다. 1, 2등급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425명에서 466명, 14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네요, 올해. 그리고 다군 모집합니다. 사실 가나다군 다 모집을 하는데요. 이 다군 모집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사실 자연 계열에 국한됐기 때문에 제가 다군 모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체능 계열은 가나군에 모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자연 계열은 다군에서만 모집합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과탐 과목의 선택에 유불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우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6개의 대학과 이 다음에 설명드릴 숙명여대까지 포함해서요. 이 8개 대학 중에 7개 대학 모든 대학이 다 과탐을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해서 반영합니다. 과탐이 있는 점수 그대로 표준 점수 그대로 끌어와서 사용하는 대학은 홍익대가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냐면 사실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하는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과탐이 8과목이나 되고 그 8과목의 선택의 유불리, 즉 과목 간 난이도의 편차를 보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사실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자신이 만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 지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요. 홍익대는 그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탐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상당히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큽니다. 특히나 지구과학이 올해 좀 어려웠죠? 지구과학 선택자들 그리고 고득점자들이 사실은 이런 선택의 유불리를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특이한 앞서 다른 7개 대학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전형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합격선이 약간은 높아질 수 있다. 이 지점 보이지 않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시고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과탐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25% 이렇게 되는데요. 30%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영어 반영 비율은 5점 차이가 나는데요. 이 영어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조금은 큰 편에 속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모집 인원은 62명이 증가한 242명으로 모집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까지만 나군에서 모집했는데 올해는 가군에서 모집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죠. 그에 대응되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올해 숙명여대는 매우 큰 변화를 보이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100분위 1을 활용지표를 사용하다가 올해부터는 표준점수와 변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숙명여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에서 모두 다 대부분의 대학이 표준점수와 변표를 사용하는 그 지점과 맞췄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비율이 상이하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계학과와 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수학의 반영 비율이 50%나 된다는 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계학과는 특히 보시면 이 국어를 반영하지 않다가 국어 20% 반영합니다. 이 부분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고요. 응용물리 전공학과는 물리를 선택했을 때 5% 가산점을 준다는 점.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물리 선택자들은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니까 응용물리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를 묶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과목 반영 비율의 차이를 주목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수학 비율에 따른 차이, 거기에 내가 수학을 특별히 잘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숙명여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수학과가, 통계학과가 수학을 50% 반영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예, 과학 비중이 크다, 내가 과학 잘 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홍익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홍익대 같은 경우는 과학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환기하시기 바라고요. 예, 환산 점수 공식 차이는 숙명여대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제가 8개의 대학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8개 대학 중에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숙명여대는 이렇게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해주는 그런 대학 환산 점수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충원율에 따른 지원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에서 보셨다시피 배치, 군별 배치나 혹은 지원 전략이나 혹은 지원 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전년도 충원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숙명여대, 동국대, 홍익대가 가장 큰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요, 다군 신설로 충원율이 상승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숙명여대는 가군으로 이동해서 충원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군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던 대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학들을 이탈해서 가군으로 갔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어떤 선호도의 변화가 나타날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통합형 수능에 맞춰서 사실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지금 입시 상황이니까 모의 지원을 통해서도 변화 양상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건국대 가나다군의 충원율이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군별 배치에 의해서 가군은 이런 대학교들, 나군은 이런 대학교들, 다군은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 각각 점수대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여러 개의 안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1안부터 4안까지 빨간색이 더 늘었다는 거,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혹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를 지원하는 패턴들이 뭔가 상향 지원을 많이 하거나 하향 지원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요, 비슷한 등급대에서 비슷한 선호도에 있는 대학들 사이에서 가나다군을 조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여타의 대학들보다 사실 지원 경향성보다는 자신의 점수의 유불리를 잘 확인하셔서 경쟁률이나 충원율 혹은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좀 면밀히 관찰하셔서 자신에게 최적의 지원 전략을 짜시는 거,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에 지원하시는 게 합격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충원이 발생하고 있네요. 근데 요게 보셨지만 조금은 그 충원의 빈도가 좀 낮아지지 않나. 예, 이런 경향성은 많이 나타나지만 충원의 어떤 조금 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지원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3부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정시 지원까지는 사실 이 설명의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있고요. 또 그 기간 동안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서비스나 혹은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최적화되는 전략들을 하나씩 더 가다듬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지원 전략 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점수의 유불리부터 시작해서 어느 대학에 내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미리 좀 먼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지원 성향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정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향지원, 완전 소신지원, 불지원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막상 지원은 내일 모레인데 이거 다시 이 오랫동안 기간 동안 했던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는 지원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자신의 지원 성향을 확정하시고 그 지원 성향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그냥 감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학이니까
아,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심리로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건 사실 올해같이 혼란의 입시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명의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 2월 인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 2월 인원은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고 진짜 합격 컷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건 본인의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수시 2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원 가능 점수가 대부분 다들 합격자의 80% 컷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배치표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학별 환산 점수의 지원 가능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충원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80% 이하의 20%의 변동폭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 현황을 우리가 그냥 나중에 충원되면 말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소신 지원 시에 미리 이런 충원 패턴을 파악하고 정말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경쟁률의 추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는 입시는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올해 너무 경쟁률이 뜨겁고요. 그리고 합격자 컷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년에는 그걸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겠죠? 반대입니다. 올해 막 빵꾸가 뚫렸어요. 막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구멍 뚫리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 지원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의 추이를 판단함으로써 올해 내가 지원해야 되는 대학의 어떤 변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충원 수시 2월 인원의 어떤 변화상을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했고 이건 올해 본인들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대학마다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정리를 합니까?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이걸 그냥 충원이 이만큼 발생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최초의 인원에서 그냥 더해가지고 최종 인원만 발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없는 거죠. 요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충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미리 최초 인원을 내가 조사해 놓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우리 합격 예측 서비스 혹은 모의 지원 시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비율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충원 인원을 꼭 확인해야 되냐? 경희대, 서울시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10%, 17%, 19%, 홍익대는 15%.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자신 지원 전략 수립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 나간 자료 중에 58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거 안 보이시죠? 정시 모집의 팁이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충원율과 경쟁률을 쭉 띄워놨습니다. 안 보이는 표 왜 보여주시냐고요? 자료 확인하시라는 증거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경쟁률 또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률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막 엄청 높은 경쟁률이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들었는데 사실 최종 경쟁률과 마감 직전 경쟁률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아마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땠냐면 마감 직전 경쟁률이라는 건 마감일에 보통 2시나 3시에 발표하는 경쟁률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쟁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내가 소신 지원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 대학, 이 학과에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나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습니다. 최고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 학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난감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과연 어떤 시기에 경쟁률을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시기에 경쟁률을 기준 삼아서 지원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어떤 자료집을 통해서 거기 표를 하나 가지고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결론은 D-1일 경쟁률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D-1일 경쟁률은 사실 지원율 자체는 19.8% 혹은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은요, 21.8%, 21.7%라고 해서 그 최종 경쟁률 때 지원한 49.9%, 46.0%의 지원율을 보이는 이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지원은 19%밖에 안 했는데 합격은 21%를 합니다. 반면에 49%가 지원했는데 16%만 합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허수가 어디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최종 경쟁률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죠. 실제로 내가 합격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의 경쟁률은 누구다?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D-1을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 동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와 이과가 통합형 수능을 출제되고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특히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그 패턴이 혹은 그 경향성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그 경향성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단 유의사항으로는 모의 지원, 초기 경쟁률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그 인기학과에서는 거의 다 불합격으로 나올 겁니다.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지요. 남들이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몰래 들어가서 해야지. 난 늦게 해가지고 유의미한 경쟁률만 봐야지 라고 생각해서요. 마지막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나의 합격이 불합격으로 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모의 지원은 말 그대로 모의일 뿐이고요. 사람은 혹은 입시는 생물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불리하다, 내가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통해서 자신 선택지를 바꾸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 점으로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의 지원의 엄청난 경쟁률이 우리에게 유발하는 공포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의 지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점수 지금까지의 오랫동안의 어떤 입시 경향과 패턴을 신뢰하면서 사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도를 걷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합격률을 훨씬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영광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평가팀장 강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